공사가 중단된 아산 용화동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아산시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방문에 나선 아산시의회는 흉물로 변해버린 공사 중단 아파트 해결을 위해서 행정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든 독립운동가 3명을 10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관련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계룡 건설산업과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창면 오목리, 공아리 일원에 약 64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물단지였던 천안성거 오목마을의 토지 분양이 사업 시행 16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중등교사를 23개 과목에 114명을 선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산 용화동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공사 재개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아산시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지연되는 양상인데요. 현장을 방문한 아산시의회는 흉물이 돼버린 공사 중단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산 용화동의 한 아파트. 지난 2017년과 2018년 한 업체가 단지 내 토지와 소유권 일부를 사들이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아산시에 신청하면서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지만 기한 내 보안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며 반려됐습니다. 이어 올해 7월 업체 측은 대지는 물론 소유권과 사용권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황. 하지만 아산시는 세대에 대한 사용권이 100% 확보되지 않은 데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필요한 사업 주체 명의 변경 동의서가 없다며 현 업체의 사업권과 소유권 확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 97% 이제 확보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것이 이제 사업자 의견 차이가 있으면 저희는 100으로 보는 거고요. 그게 또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대지권이 확보된 게 있고 확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권이나 사용권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간 법리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리적 검토에 따라 공사 재개도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 의회는 흉물로 변해가는 공사 중단 아파트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 부족을 질타하며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택가에서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이거에서 움직였으면 이게 과연 해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 회사가 움직였을 때 우리 행정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 도움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에 아산시는 법리적 검토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계룡 건설산업과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산 신창 일반산업단지는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궁화리 일원에 약 64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민관합동 제3섹터 방식인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는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하며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행정사항을 지원할 예정으로 계룡 건설산업은 책임 준공과 분양, 보상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민간자본 1,332억여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든 독립운동가 3명을 10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관련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입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일제에 압수됐다가 광복 후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말 뜻풀이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띄어쓰기와 같은 교정의 흔적도 눈에 띕니다. 일제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대항해 우리말과 한글을 보존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시기 한글학회에서 총 17건의 조선말 큰사전 원고 중 5건을 기증하여 저희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2020년 12월 보물 제2086호로 등재되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 광복회는 이 전시와 함께 장지영, 김윤경, 권덕규 선생을 한글날이 있는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3명은 모두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 조선어학회의 전신인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상과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명한 게 바로 영화 말모입니다. 세 분께서는 국어연구학회를 계승하여 1921년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셨고 1931년 조선어학회로 개편한 이후에 전국의 우리말 어휘를 수집하는 한편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과 조선말 큰사전 편찬 등 일제강점기 한글 연구에 앞장선 독립운동가 분들이십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장지영, 김윤경 선생에게, 지난 2019년 권덕규 선생에게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오후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이몽택 작가를 초청해 도솔 아카데미 강연을 엽니다. 강연은 세대 공감 소통을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현장 참여는 선착순 40명을 접수받으며 오는 20일까지 전화로 신청을 받습니다. 애물단지였던 천안 성거 오목마을의 토지 분양이 사업 시행 16년 만에 완료됐습니다. 시는 지난 12일 공개 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확정하고 14일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토지 매매 금액은 185억 8,200만 원으로 조성 비용 134억 원보다 약 50억 원의 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시가 2005년부터 이곳에 대학 교수와 직원들이 거주하는 대학인의 마을 사업을 추진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무산됐고 이후 진행한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역시 난항을 겪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중등교사를 23개 과목에 114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중등교과 65명을 비롯해 보건과 사서 등 45명, 특수 4명으로 지난 8월 사전 예고 인원 대비 52명 증가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종시 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며 합격자는 12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진행되며 실기와 실험, 수업 실현, 심층 면접 등을 거쳐 내년 2월 10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요즘 산과 들, 바닷가를 찾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인데요. 하지만 캠핑카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골칫거리가 된 캠핑카 문제를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캠핑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캠핑카가 줄 서 있는 이곳이 공영주차장이라는 점입니다. 산과 들 또는 바닷가를 찾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 이때 이용하는 캠핑카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의 주차 문제로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천안시 불당동 상업지구에 위치한 무료 공영주차장. 이곳은 2019년 천안시에서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간인데요. 하지만 주차난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곳을 점거한 캠핑카들 때문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해놓은 캠핑카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칩니다. 곳곳에 주차되어 있는 캠핑 차량들. 캠핑카들은 번호판이 가려져 있거나 방수포로 덮여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은 주차장을 헤매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저쪽 건물 사무실 사용하는데 오늘도 여러 번 돌다가 여기 없을 때도 있어요. 여기 뭐 불편하죠. 주차장 입구에는 캠핑카와 카라반의 출입을 막기 위해 2.3m 높이의 한계틀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SUV 차량과 비슷한 높이, 낮은 높이의 트레일러에는 한계틀이 무용지물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주차장의 이용 안내 수칙에 따르면 장기 주차는 금지입니다. 불편해. 저까지 가야 되고. 아니 여기다 캠핑카를 그렇게 막 세워놔도 되는 거예요? 단기 주차 안 되는데 원래 없으면 이중 주차했어 지금도. 그럴 때도 있어요. 불당동의 공영 주차장은 지자체 소유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장기 주차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 도시 외곽 지역이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집과 가까운 주차장을 두고 외곽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의 장기 주차로 인해서 이용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프랜카드와 이용 안내판 등을 통해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저희가 이제 따라서 이제 행정 조치를 위한 장기 주차 캠핑카를 조사해서 7일 이상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동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인데요. 또한 이제 행정 조치 외에도 캠핑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외 지역의 공영 주차장을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캠핑카 전용 주차장 설립의 선례로는 아산시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 아산시는 중부권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설립했는데요. 공영 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개방한 20년 11월과 12월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한 경사와 좁은 출입구, 반년 단위 이용권 기간의 불편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기권 기간을 조정,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현재의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캠핑 차량이 꼭 캠핑카 전용 주차장에만 주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캠핑 차량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 이외에도 차고지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 차량 주차를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캠핑카가 갈 곳이 없어지면 공영 주차장이 몸살을 앓습니다. 캠핑카들의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공영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캠핑카 이용자들은 주차 의식을 개선하고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선례 사례를 잘 참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천안에 추진 중인 한국 기독교 기념관 건립 사업. 하지만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천안시가 급기야 이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인근 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기념관 건립 예정지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런 곳은 고속도로변 입장면에만 2곳.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엔 홍보 영상까지 게시돼 있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토지 공동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 철회로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고속도로 운전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가 고스란히 노출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천안시는 급기야 14일 오전
불법 광고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광고 문구를 페인트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경찰 등 약 20명이 투입됐습니다. 10월 1일 날 이행강에 부과하고 고발까지 했는데도 안 해갖고 그래서 이제 행정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또 한 번 또 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안 돼갖고 오늘 집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천안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분양을 실시해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합니다. 대상은 올 1학기 중 부분 등교 등으로 미급식 예상이 학생 1인당 3만 원 이상인 58개 학교 5만 3천여 가정입니다. 꾸러미는 미집행 무상급식비 중 16억 원을 활용해 3만 원 상당의 천안 농산물로 구성되는데 다음 달 초에 각 가정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상은 세종시민 소유의 동물 등록이 완료된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입니다. 접종비는 무료이며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교사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18명 모집에 686명이 접수해 평균 5.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분야별로는 유치원 교사가 10명 모집에 346명이 몰려 가장 높은 3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초등교사가 3.19대 1, 유치원 특수교사가 2.64대 1, 초등 특수교사가 3.26대 1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종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아산시는 2021년 모종동 일대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확정되면서 인구수가 2017년 약 18,000명에서 2021년 약 23,000명으로 4년 사이 약 5,000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아산시 모종동.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은 1986년 모종리에서 모종동으로 승격돼 현재는 온양삼동 관할의 법정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고속버스 터미널과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 간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는데요. 아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복합 쇼핑 문화공간으로 신축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모종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중심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종동은 의료기관인 아산시 보건소, 아산충무병원과 아산시 법원, 아산시청 등의 행정기관이 유치돼 있어 시민들이 의료와 행정 업무를 보기에 편리하고 아산의 원도심이라는 특성에 맞게 대형마트와 여가시설 또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친수공간과 연계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천혜의 입지 환경을 갖춘 아산의 뉴타운으로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좋고 겪어보니까 다 좋네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깝고 소방서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모종동이요. 터미널 교통이 너무 좋아요. 시외버스 다 다니고요. 원양 온천역도 KTX도 지나다니고 여기 배방역에 또 풍기역이 지하철역이 또 추가가 되니까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고장입니다. 아산시 모종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아산시 모종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아산시 모종동은 아산의 원도심으로 의료기관과 대형마트, 쇼핑, 여가시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먼저 아산시 모종동의 현재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매매는 31건 중 거래량 31건으로 거래 비율이 100%이고 전세는 17건 중 거래량 13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76%입니다. 모종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945만 원, 전세는 762만 원으로 전세율은 81%입니다. 현재 모종동의 지하 5층, 지상 40층 높이의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서면서 배방과 탕정으로 대표되던 아산 주거문화단지의 중심이 다시 원도심으로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온천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온천동의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20건 중 거래량 14건으로 거래 비율은 70%이며 전세는 12건 중 거래량 4건으로 거래 비율은 33%가 되겠습니다. 온천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708만 원, 전세는 541만 원이며 전세율은 76%입니다. 아산시는 현재 14곳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종동에 위치한 모종셋던지구가 22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 공사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주거 공간과 공원, 녹지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기대가 됩니다. 아산의 신주거 중심 아산시 모종동. 신흥 주거타운으로의 전망을 기대합니다. 아산 지역 사회적 기업인 아산시 교양악단이 지난 13일 아산 아트홀에서 아산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초청해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힘나는 음악여행을 개최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지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스쿼시 종목에서 은메달, 세팍타크로와 레슬링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울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로얄맘에서 산후도우미 1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46-354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우 인터팩에서 종이상자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2-7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